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순환 법칙을 바탕으로 사주 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허정 이상엽입니다. 삼살방과 대장군방은 이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올해 삼살방인 남쪽으로는 절대로 이사를 가면 안 되지요. 대장군방인 서쪽으로 이사를 가도 나쁘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삼살방과 대장군방은 이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살방으로 이사를 가면 불행이 닥친다고 한 정통 역술서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삼살방으로 이사를 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삼살방으로 이사를 가면 애군이 따른다고 한 정통 역술서적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살방이라고 해서 이사하지 않았다는 기록 역시 없습니다. 삼살방으로 이사하면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주장은 그 어떤 근거도 없는 허언이 됩니다. 따라서 삼살방으로 이사를 가면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주장은 무시해도 됩니다. 삼살방은 묘를 쓰거나 집을 지을 때 피하는 방향입니다. 올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삼살방은 남쪽입니다.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고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애군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조선 왕실에서 편찬한 천기대유는 물론이고 요즘 발행되는 책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살방은 묘를 쓰거나 집을 지으면 나쁜 방향으로 이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출생 연월일시로 이사 방향의 기준을 따져보지도 않고 올해 삼살방인 남쪽으로 이사를 가면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모두 무시해도 됩니다. 대장군방 역시 이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장군방으로 이사를 가면 가정에 애군이 따른다고 한 정통 운명학 서적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장군방인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주장은 무시해도 됩니다. 대장군방이란 집수리, 건축, 우물 등을 파면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방향이 됩니다. 올해같이 서쪽이 대장군방이라면 그 집의 서쪽에 개축을 하거나 우물을 파는 등 수리를 하면 집안에 관제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려운 운명학 서적은 그만두고 매년 발행되는 책력의 연신방위 설명만 봐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방위의 기룡은 매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해와 그 사람의 출생 연월일시에 따라 이사방위의 기륭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쪽이나 서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조선왕실에서 편찬한 천기대유에서는 자기가 사는 집에서 120보 밖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방향을 가리지 말고 임의로 이사를 해도 모두 좋은 곳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120보 이내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 방향의 기준을 반드시 가려야 하지만 120보 밖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해도 이사로 인한 재앙은 만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지 않고 집안에서 변화를 줄 때는 방향의 기둥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방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이사 방향의 기둥을 가리는 것이 좋지만 멀리 이사 갈 때는 동서남북 어디로 이사를 가도 애군이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선왕실에서 편찬한 천기대유의 내용이 부정되지 않는 한 삼살방과 대장군방으로 이사를 가면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주장은 무시해도 됩니다.
오늘은 삼살방은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애군이 따르는 방향이 되고, 대장군방은 우물을 파거나 집수리 등을 하면 애군이 따르는 방향으로 이사방위의 기륭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이사방위의 기륭은 그 사람의 출생 연월일시와 그 해의 연신방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